네, 오늘의 주제는 증기기관입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대부분 집이 농사를 짓고 넓은 평야와 같았던 사회가 어떻게 갑자기 큰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에 사람이 몰리게 되었을까요?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그렇게 큰 변화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증기기관이 이 변화의 큰 원동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 증기기관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석탄의 수요가 늘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전 시간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는데요. 증기기관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혁명의 시작이었는지, 증기기관이 뭔지, 또 석탄은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다 농촌이었습니다. 영주와 농노가 있었고 국가의 기반이 농업이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무 장작이나 숯을 태워서 음식을 했고 난방 보온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기기관의 등장은 정말 혁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기기관 안에 열을 1로 전환하는 기술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은 물체의 온도를 높이는 것을 말하고 1은 우리가 흔히 일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물체에 힘을 가해서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 실생활에서 열을 1로 전환한다고 얘기했을 때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열을 1로 전환한다는 게 뜨거운 게 움직임으로 바뀐다는 거니까 라면을 끓일 때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서 수증기가 올라오죠. 이 수증기를 모아서 기계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 기계가 설거지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또 다른 상상을 해본다면 밥을 할 때 증기가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밥솥에서 올라오는 증기로 무거운 짐들을 날라주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비슷한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높은 온도로 물을 끓여서 많은 양의 수증기를 모은 다음 그 모은 수증기로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공장 안의 기계와 자동차, 기차, 배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게 했어요. 가능했을까요? 가능했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안에는 간단한 과학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잠깐 설명했던 열과 1인데요. 에너지는 열의 형태로 혹은 1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열과 1은 서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열과 1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엄청 뛰면 더워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동시에 열 에너지를 모두 다 써버려서 아주 배고파지죠. 사람은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과자, 햄버거, 빵을 먹을 때 몇 칼로리 하고 적혀 있는 것을 다들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칼로리라는 것은 한국어로는 열량이라고 하는데 열량, 즉 열을 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500칼로리의 초코바를 먹으면 500칼로리만큼의 열 에너지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한참을 뛰고 난 다음 배고파져서 열량 100칼로리의 밥을 먹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은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움직이고 일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일을 하면서 열 에너지를 소모한 것이고 왼쪽은 열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일할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음식이 주는 열 에너지가 사람이라는 물체를 움직이게 했고 이 사람 몸뚱아리가 열과 1을 변환시켜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만약 사람처럼 열과 1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계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살기 훨씬 편리해지겠죠? 이제 증기기관이 처음 사용될 때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00년대 초반, 나무와 숯이 부족해지면서 사람들은 광산에서 석탄을 마구 캐냈습니다. 그리고 석탄이 많이 필요해질수록 지하 및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하 수면보다 깊은 곳에서 작업하려면 물이 자꾸 스며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탄광에 물이 고여서 석탄을 캐는데 아주 불편했고
고인물을 퍼 올리는 펌프가 필요했습니다. 증기기관의 첫 용도는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였습니다. 토마스 세이버리를 거쳐 토마스 뉴커먼이 이 펌프 형태의 증기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뉴커먼 증기기관의 원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화로에서 석탄으로 불을 떼고 물을 가열합니다.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나오는데 이 수증기는 좁은 통로를 따라서 실린더에 들어가고 수증기가 실린더 뚜껑을 밀어내는 힘으로 물통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물통이 다 내려가면 실린더 안은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가 팽창하면서 실린더 안의 부피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증기가 팽창했을 때 다시 수증기가 압축되어야, 즉 피스톤이 내려가야 물통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수증기를 압축하기 위해 화로와 연결된 좁은 통로를 닫고 다른 통에서 물을 뿌리는데 이때 수증기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물이 되고 피스톤 안은 진공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바깥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는 반면 피스톤 안은 텅텅 빈 상태가 되는데요. 공기는 빈 공간을 항상 메꾸고 싶어 하기 때문에 피스톤을 아래로 밀어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피스톤 안과 바깥의 압력차, 즉 대기압의 차이로 피스톤 운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뉴커먼 증기기관의 문제점은 수증기를 압축시키기 위해서 물을 뿌릴 때 실린더 전체가 차가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만 차가워져야 하는데 물을 담고 있는 이 실린더도 냉각되기 때문에 다시 그 실린더를 가열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열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만큼 땔감으로 썼던 석탄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러던 중 제임스 와트가 뉴커먼의 증기기관을 수리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땔감을 줄이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냈어요. 와트는 응축기라는 장치를 분리했습니다. 응축은 기체가 액체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액화라고도 하는데요. 즉 수증기를 물로 만드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하는 용기를 따로 설치한 것입니다. 다시 뉴커먼의 증기기관을 보면 같은 실린더에서 수증기가 물이 되기도 하고 물이 수증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와트의 증기기관에서는 실린더 안이 아니라 실린더와 연결된 또 다른 응축기에서 증기를 압축시키고 그 증기의 압력으로 피스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는 힘으로 피스톤을 올렸고요. 수증기가 물이 되는 힘으로 피스톤을 내리면서 위아래로 운동했습니다. 증기를 차갑게 해서 압축할 때 응축기는 같이 차가워지지만 실린더는 여전히 뜨거웠기 때문에 뉴커먼의 증기기관보다 효율적이었고 효율적인 만큼 석탄 연료를 덜 태워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석탄 사용량은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지하수를 밖으로 꺼내는 기능밖에 없었는데 와트는 새로운 기능을 더해서 위아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 자전거의 크랭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와트 이후에도 증기기관은 많은 개량을 거쳤습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동력기관이자 사람과 물건을 옮기는 증기기관 차, 증기기관 선의 엔진 등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됐고 산업혁명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공업이 활성화될수록 공장 노동자가 증가했고 시골에서 도시의 공장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서 증기기관차로 먼 곳에 물건을 내다 팔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더 먼 지역으로 쉽게 여행할 수 있었고 이동이 많아지면서 철도도 발달했습니다. 증기기관의 원리의 핵심은 알고 보면 학교에서 다 배워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액체인 물은 기체인 수증기가 된다는 것, 또 수증기가 되면서 열을 흡수하면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부피가 매우 증가한다는 것. 지금의 우리에게 당연한 사실이 그때는 아주 획기적이었고 그로 인해 세계에 아주 큰 변화를 일으켜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이 간단한 개념으로 시대를 뒤엎는 어마무시한 것들을 만들어냈던 제임스 와트도 대단하고요. 또 이 부분을 보면서
꼭 최초의 발명가가 아니었음에도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으로 최초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만들어낸다는 게 참 오묘했습니다. 생각해 볼 거리가 됐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석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기관을 공부하다 보니까 석탄 요놈이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